서정적 자아는 세계를 내면화한다. 08학년도 수능에서 평가원이 현대시 보기에 서술한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이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현대시 지문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선지 판단도 많이 명확해지실 거예요. 제가 오늘 국문학도로서 현대시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수능 현대시 지문을 읽을 때의 대원칙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현대시를 서정갈래라고 하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떤 문학작품들을 서정갈래로 묶느냐, 여러분들이 배웠을 건데 세계를 자아화한 작품들을 우리는 서정갈래로 묶습니다. 세계가 뭐고 자아화가 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시에서 세계라는 것은 화자를 둘러싼 화자 외부의 모든 대상과 객관적 상황을 말합니다. 교과서에서는 상황과 혹은 시적 대상이라고 배우던 것들인데요. 제가 우리가 접하는 다양한 상황 중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 근처 하천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겨울이라 추워가지고 강물의 표면이 이렇게 얼어 근데 겨울이라 추워가지고 강물의 표면이 얼어 있는 거예요. 강물을 봤더니. 그리고 이 살얼음 아래에는 물고기들이 논이고 있더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접한 일종의 상황입니다. 팩트에 불과해요. 이게 하나의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쳤을 때 단순히 객관적인 상황을 나열하기만 하는 건 우리가 시라고 하지 않아요. 시라고 하면 자고로 화자가 본인이 접한 외부의 대상들,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드러내거든요. 즉, 이 객관적인 상황 내지 대상을 사람이 어떻게 주관적으로 인식했는가를 그리는 게 시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사람마다 이때 느끼는 감정이나 하는 생각은 다 달라요. 그죠? 누군가는 이 상황에서 물고기들을 보고 물고기 귀엽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누구는 와 벌써 강물이 얼었네. 정말 날씨가 추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누구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물 아래에 물고기들을 봤는데 이 물고기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마치 본인이 어렸을 때 같이 살던 식구들의 모습 같은 거예요. 이거 어렸을 때 나랑 같이 지내던 식구들 같은데? 혹은 이 맥락에서 이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 강물의 공간 있잖아요. 여기가 하나의 집 같다. 내가 어렸을 때 태어난 곳, 어렸을 때 내가 살던 생가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접한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느냐, 어떻게 주관적으로 인식하느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자아화입니다. 객관적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본인의 내면으로 끌고 와가지고 본인만의 감정을 느끼고 본인만의 특별한 발상, 생각을 하고 본인만의 태도를 지니게 되는 거. 자아화인 거죠. 따라서 이 구도에서 현대시를 바라보면요. 우리는 지문을 읽을 때 두 가지의 관심을 가져야 해요. 수능 현대시를 이렇게 읽으십시오. 현대시 지문을 읽을 때의 첫 번째 원칙. 화자가 뭐 하고 있는지, 뭘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화자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객관적인 사실들, 상황을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이 상황에 대해서 화자가 어떻게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는지 파악합니다. 이 객관적인 세계를 어떻게 내면화, 자아화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모든 현대시를 이 틀로 읽을 거예요. 그럼 시를 읽어볼까요? 눈치챈 친구들도 있겠지만 제가 든 예시가 작년 9평에 나왔던 살얼음 아래 같은 데의 내용입니다. 시 읽어보시면 화자는 물가에 갔어요. 표면이 얼어있죠. 살얼음이 있었어요. 거기에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물가에 가서 살얼음 아래 물고기들을 본 건 화자가 처한 상황, 화자가 접한 대상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비롯된 모든 발상은 이 상황을 내면화한, 자아화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가 같았다고 생각한다든지 물고기들을 생가 식구들이라고 비유하는 것 등등 다요. 그래서 이 선지가 맞는 선지라서 정답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대상이 물고기들, 이 물고기들이 사는 강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내 생각 같다, 내 식구들 같다 라고 생각을 한 것 자체가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 관심의 계기가 뭐냐?
물가에 가서 살얼음, 물고기들을 본 거죠. 이 시의 시작, 물가에 가서 살얼음 아래 물고기들을 본 게 이런 주목의 계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구도로 다음 시도 읽어볼게요. 이 시에서도 똑같이 화자가 무슨 상황이야? 뭘 보고 있어? 첫 번째로 판단하시고요. 그때 무슨 생각하고 무슨 감정을 느끼지? 어떻게 반응하지? 판단해보세요. 일단 화자가 처한 상황, 화자가 접한 대상은 한강물이 얼어서 붙들린 배들이네요. 이 시의 화자는 한강물이 얼어가지고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가 한강에 가서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는 것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다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건 그럼 이 배들을 보면서 화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지? 배들이 붙들려 있다는 객관적인 상황을 얘는 어떻게 자아화,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있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화자가 이 상황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보고 사람마다 하는 생각이 다 다르죠. 솔직히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배들이구나 할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은 되게 상상력이 풍부하단 말이에요. 아, 훈련 받나 봐. 막 발등이 얼었대. 막 비웃느라 시시덕거려요. 재밌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화자가 객관적인 상황을 자아화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훈련 받나 봐 라고 한 생각이라든가 혹은 아니야 발등이 얼었대 라고 생각한다든가 혹은 비웃는 거. 다 이들의 반응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가 적절한 선지인 거예요. 붙들린 배. 이 붙들린 배를 보고서 막 이런저런 발상을 하잖아요. 이 자체가 관심의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얘네한테 관심을 가졌다. 무조건 맞는 말인 거예요. 얘네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했든지 간에 이것에 대해서 주관적인 인식을 부여한 것 자체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붙들린 배는 이 시에 나오는 모든 발상의 계기가 됐던 거죠. 붙들린 배를 봄으로써 훈련받나 봐, 발등 얼었나 봐, 비웃는 거 다 시작된 거거든요. 계속 볼게요. 윤동주 시인의 바람이 불어입니다. 똑같은 구도로 생각을 해보세요. 화자는 뭘 보고 있는 거야? 무슨 상황이야? 첫 번째로 생각하시고 두 번째, 이 상황에서 얘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반응하는 거야? 두 번째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의 시작은 바람이 부는 것이에요. 바람의 움직임을 봤습니다. 그리고 되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서를 표출했거든요. 괴롭대요. 근데 나아가서 본인의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라는 성찰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유 없나? 한 번 더 고민하죠. 이때 요 선지가 또 맞는 선지예요. 바람이라는 외부 세계는 이 화자한테 괴로움이라는 내면을 지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사실 이 바람이 불어에 대한 요 선지가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또 계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한 상황은 뭐였느냐, 학생들한테 이 선지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자아화한 내용은 반응한 바는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는 영상을 따로 찍어야겠다. 근데 현대시의 실체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겠다 였던 거죠. 이 선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친구들의 논리는 하나같이 똑같거든요.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이 시에서 이제 바람이 움직이는 거 알겠어. 바람이 분다며. 그리고 내면의 흔들림, 괴로움을 느끼는 것도 알겠다. 괴롭다며. 근데 바람이 이 괴로움을 지각하는 계기라고 할 수 있나요? 인과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논리적인 지적이거든요. 하지만 현대시의 실체를 몰라서 헷갈리는 겁니다. 이 시는 바람이 분다는 말로 시작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서술되는 화자의 모든 내면 세계 있잖아요. 괴롭고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는 것 같고 이유 없는 거 맞나? 막 고민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발상은 바람이 부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시작되었어를 여러분은 허용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현대시라는 거는 본인이 접한 외부 세계에서 촉발된 정서를 그리는 문학이거든요. 이때 왜 바람이 부는 걸 보고 내면의 괴로움을 지각하지?
이걸 개연적으로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대부분이 못하고요. 안 해도 돼요.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려면 시켜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바람이 움직이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화자가 자신의 내면의 흔들림을 그 유사성 때문에 지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흔들리는데 저 바람은 어디로부터 불어오는 건지 근원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는, 근원을 모르는 나의 이 괴로움이랑 유사하기 때문에 갑자기 괴로움을 지각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생각까지는 수능날 절대 못해도 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현대시란 화자가 본인이 접한 외부 세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외부 세계가 촉발시킨 정서를 그리는 문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선지를 보시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허용해주는 태도, 그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올해 수능에 출제되었던 고재종 시인의 감나무 그늘 아래를 보려고 하는데, 제가 피력하고 싶은 건 제가 말하는 이 현대시의 틀은 그 어떤 예외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유의미한 수능 지문을 가져와 본 겁니다. 이번 수능에서 요 외부 세계가 화자의 내면 세계의 계기가 되느냐 하는 선지가 직접 출제되진 않았지만 결국 모든 현대시의 실체이기 때문에 제가 올해 수능 지문을 가지고서도 똑같은 설명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요 시를 읽으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자가 뭘 보고 있는 거야? 무슨 상황인 거야? 첫 번째로 생각하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지? 얘가 어떻게 자아화를 하고 있지?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일단 화자가 보고 있는 건, 화자가 처한 상황은 제목처럼 감나무 그늘 아래에서 감나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감나무 그늘 아래에서 감나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화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감정을 느끼느냐 직접적으로 말을 해줬거든요. 얼마 전에 이별을 했나 본데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서리법이죠.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을 거래요. 그래서 본인이 이별 후에 느끼는 이제 그리움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선지가 만약 수능에 나왔다면 다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 진짜 이런 선지가 출제됐으면 전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것 같거든요. 감나무가 이 그리움에 대한 지각 혹은 화자가 느끼는 깨달음의 계기라고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감나무의 흔들림을 보는 것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뒤에서 화자가 표출하는 모든 내면 세계 있죠? 그리움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던가 혹은 이제 뒤를 읽어보시면 이 그리움이 점점 더 커질 거래요. 하지만 이별의 아픔은 결국 나를 내적 성숙으로 이끌어줄 거야. 이런 얘기까지 하는 시였거든요. 이 모든 내면 세계는 감나무에서 촉발된 겁니다. 감나무를 보고 나서 여기서 촉발된 발상이에요. 나의 이별의 아픔에 대한 지각, 그리고 이 그리움이 점점 커지겠지만 결국에는 나를 성숙하게 해줄 거야 라는 깨달음. 감나무에서 촉발된 발상이고요. 이 감나무에 대한 관찰이 이 내면 세계의 계기가 된 겁니다. 이때 왜 감나무를 보고 그리움을 지각하지? 왜 깨달음을 얻었지? 를 개연적으로 이해를 하느냐 마느냐는 또 개인차가 있어요. 연기학습을 했냐 안 했냐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해도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얘가 감나무를 받고 그리움을 느끼는구나. 그러면 이 감나무는 내면의 그리움을 지각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이건 역시도 제가 이해를 시키려면 시킬 수는 있거든요. 얘도 유사하잖아요. 일단 감나무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내면의 흔들림을 그 유사성 때문에 자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유사하냐면 여기에 나오는 땡감은 그냥 감이 아니라 익지 않은 떫은 감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감나무의 저 떫은 것을 보면서 내 내면의 떫음이 또 유사하기 때문에 자각이 되는 거죠. 뒤에서는 어떤 내용도 나왔냐면 이 땡감은 그래도 점점 익어서 빛을 발할 거래요. 즉 잘 익은 빨간 감이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이 또 요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별의 아픔이, 이 떫음이 점점 심해지겠지만 그래도 언젠가 나를 내적인 성숙으로 이끌어줄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수능날 처음 보는 현대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돼요. 이 구도만 기억하세요. 현대시란 무엇인가? 화자가 어떤 객관적인 상황을 마주해요. 그럼 그 상황을 그냥 객관적으로만 인식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관을 부여합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고 나름의 생각을 하고 또 주관적인 태도를 지니기도 하고. 제가 가장 말하고 싶었던 선지가 이 바람이 불어에 나온 선지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 바람의 움직임이 내면 지각의 계기라는 게 적절하지?
끝까지 의문스러워하는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이러한 현대시의 실체를 잘 알고 계시면은 해당 선지도 납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은 현대시를 독해할 때 가져야 할 큰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행동 강령들, 그리고 또 결국 선지 판단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선지 판단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들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